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연간 3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통신대기업 하도급 업체가 노조를 만든 직원들의 일감을 줄이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4개 시군을 돌며 광역단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휴일을 맞아 분초를 쪼개는 바쁜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시장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1,700억 원의 금융권 빚이 들어갔습니다. 미분양됐을 때 김제시가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 김제시 예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완공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아직도 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률은 65%. 2010년 금융권의 대출 조건은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김제시가 매입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땅이 팔리지 않자 이 조건에 따라 지난해 김제시는 300억 원을 주고 미분양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540억 원을 추가로 갚아야 되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상환 연장에 따른 이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김제시가 내야 합니다. 분양대금으로 갚아야 할 빚을 김제시 예산으로 갚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혈세가 필요한 곳에 직접 쓰이지 못하고 은행빚에 대한 이자를 갚거나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아주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가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100% 분양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우선 땅이 팔리는 대로 빚을 갚겠다는 설명입니다. 남아있는 540억에 대해서는 미분양 용지를 분양하는 대로 2020년 6월까지 100% 상환할 계획인데요. 빚을 내서 조성한 산업단지가 자치단체 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한 통신 대기업 하도급 업체 소속 케이블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업체가 노조원에게 일감을 적게 주고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전봇대 위에 오른 작업자들이 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통신대 기업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케이블 기사들로 평균 30년을 일한 베테랑들입니다. 땅을 파 전봇대를 세우고 맨홀 안에서 광 케이블을 매설하는 일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저런 전주에서 떨어지는 경우 차가 받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끊어져 있는 전주도 있어요. 지난 3월 전북 지역 12개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140명의 기사 가운데 100여 명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산재 처리는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고 임금도 동종업계의 58%에 그쳐 항의하면 떠나라는 말을 듣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최근 하도급 업체에서 노조원들에게만 일감을 적게 주고 탈퇴를 종용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막 터져가지고 막 힘들어서 못 올 지경까지 돼야 되는데 이 노조 만들고 나서부터는 지금 공사를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을 본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업체는 노조원을 차별하거나 노조 와해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일감은 자연스레 줄었다고 반박합니다. 예산에 뛰어들어갖고 작업 지시가 내려오질 않아요. 일감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기사들은 업체가 대기업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휴일을 맞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광역단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육감 후보들은 취약 지역을 돌며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14개 시군을 돌아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분초를 쪼개가며 유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휴일을 맞아 종교시설을 방문하고 거리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익산에서 학부모들을 만난 김승환 후보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완성을 위해 능력이 검증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라면 역시 전북의 혁신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알파고 시대의 혁신교육이 뭔가 여기가 고민해야 되고요. 바로 그 단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저 김성환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누빈 서거석 후보는 실패한 전북교육을 개혁할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산도 받지 못하고 싸움만 하는 바보 행정 끝장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제 전북 교육감 반드시 바꿔야 하겠습니다. 전주 도심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간 이미영 후보는 교수 출신 교육감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이번에는 현장 교육 전문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 꼴찌,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초 중고를 잘 아는 학교교육 전문가 이미영이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전북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정읍과 고창 지역을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간 황호진 후보는 교육감에 선출되면 추락한 교사들의 사기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과 교육 행정을 잘하는, 그리고 교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과 부안 지역을 오가며 표심을 파고든 이재경 후보는 학력이 추락하고 인성 교육이 무너진 전북 교육을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에게는 꿈과 열정을,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북 교육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당 공천이 없고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감 선거는 남은 열흘간 누가 유권자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자신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에는 6.13 지방선거의 시장 군수 선거 상황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현직 군수 등 3명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순창 군수 선거 전해드립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군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그동안 계획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4천억여 원을 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완성시키고 순창을 정말 발전시켜서 우리 순창 구민들이 참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의원을 2차례 지낸 민주평화당 홍승채 후보는 적폐청산과 인물 교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승채 후보는 강천산과 순창읍을 철도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유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순창 지금 매우 낡고 쇠퇴해져 있습니다. 순창을 다시 살려야 되겠는데요. 저의 젊음과 역동성 그리고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수 3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무소속 강인영 후보는 6년 만에 다시 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인영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도 순창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민관 협의기구를 설치해 주민 의견을 듣고 농산물 홍보, 유통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군수 경력과 알고 있는 행정 경험 또는 중앙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두 번째 순창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전현직 군수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홍 후보가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장 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강동원 후보 측은 어제 실시한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가 무소속 박용섭 후보에게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장 선거는 바른미래당 김영권 후보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후보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의 양자 대결로 진행됩니다. 남원시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그동안 기능에 따라 운영부서가 제각각이었던 CCTV를 통합 운영합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반딧불이 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방범과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예방 등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됐던 남원시 내 CCTV 500여 대가 통합 운영됩니다. 남원시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위치 기반 영상 추적, 영상물 저장과 열람 등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주군은 주말인 오는 9일에도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예약을 받아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10년 내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고 옥정호와 사선대, 치즈 테마파크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고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도지사 후보자들 사이에 끝장 토론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태홍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전라도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후보자 간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송하진, 임정엽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복지 문제 이외에도 사회와 경제 분야 등으로 판을 확대해 끝장 토론을 하자면서 송하진 후보만 참석하면 언제 어디서든 테이블에 앉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군산에서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 차량 안에 2시간 가까이 갇힌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통학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요청 공문을 보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차량 내 점검표 확인, 갇힘 사고에 대비한 어린이의 차량 경적 SOS 훈련 등 7개 안전수칙을 전달했습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의 정밀조사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전라도는 지난 4월 초 저온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5월 말까지였던 정밀조사와 피해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저온 피해 면적은 4천여 농가의 2,557헥타르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늘 새만금 방조제에서 열렸습니다. 42km와 21km, 11km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인라인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서해남부 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